모셨습니다. 김용태 국민의힘 청년 최고위원,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김용태입니다. 네, 김용태 최고위원님, 생소한 분들이 많은데 좀 인사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에 선출된 김용태입니다. 네. 네. 원래는 뭐 하셨던 분이세요? 원래는 대학원에서 계속 공부하고 있었고 개인 사업을 작게 하고 있었습니다. 사업하고요? 계속 정당 생활 계속 해오고 있었고요. 예. 자, 최고위원 회의 오늘도 있었어요? 아닙니다. 저희는 월목입니다. 월목이요. 회의 때 최고위원 회의 이렇게 이제 새 대표가 왔잖아요. 어떻습니까? 분위기 굉장히 좋습니다. 변화를 가장 표면적으로 느낄 수 있었던 건 대표와 제가 얀센 백신을 맞았다는 것. 네. 저도 오늘 맞고 왔습니다만. 그래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어제 월요일 날 최고위가 열었는데 일부 언론에서는 저희 최고위를 향해서 불협화음이다 이렇게도 말씀하시는 언론도 있었지만 저는 저희 당의 어떤 최고위가 굉장히 건강하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다양한 목소리가 나왔고요. 단일 지도 체제 하에서 어떻게 당대표 앞에서 개인의 어떤 목소리를 내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탈권위적이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요. 오늘 송영길 민주당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 이렇게 보셨어요? 예. 어떻게 보셨어요? 대표께서 말씀하시는 기후변화 의제도 꺼내셨고요. 제가 굉장히 관심 있어 하는 부분이라 여야가 가장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서 좀 협치를 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청년 정책은 어떻게 보셨어요? 오늘 관련해서 청년 특임 장관제 말씀하셨는데 예. 저는 일단 송영길 대표님의 취지에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좀 한 가지 좀 의문점이 드는 것은 몇 년 전에 이미 저희가 당정청 협의로 같은 논리로 인해서 청와대에 청년정책비서관을 신설하지 않았습니까? 네. 저는 지금 청년정책비서관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고요. 또 같은 논리로 국무조정실 산하의 청년정책추진단이라고 있습니다. 예. 이런 것들이 이미 같은 논리로 청년의 어떤 2030이 느끼는 불공정이라든지 이분들에 대한 어떤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이미 만들어놨는데 여기서 또다시 청년 특임 장관제를 신설하는 것이 저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국민의힘하고 국민의당하고 이게 합당합니까? 합당은 어떻게 된답니까? 오늘 저희 대표께서 안철수 대표님과 이제 만나셨고요. 큰 틀에서 대표끼리 어떤 합당의 필요성은 확인을 재차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합당 어떻게 돼갑니까? 제가 볼 때는 이제 줄다리기 하는 거죠.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는 사실 합당을 통해서 본인이 유리한 환경을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예. 이준석 대표는 사실 그 합당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이것도 네. 이준석 대표가 제가 개인적으로 얘기해 본 건 아니니까 어쨌든 흡수통합이 돼야 되는 쪽으로 볼 수밖에 없죠. 당의 규모나 아니면 의원의 숫자나 이런 쪽으로 보면. 그러나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는 걸 경계할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게 어느 정도까지 협상이 이루어질지는 지켜봐야 돼요.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는 본인의 지분을 최대한 챙기면서 본인이 또 대선 후보로 갈 수 있는 유리한 환경이 돼야만 합당을 할 거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쉽게 그렇게 빨리 이루어지는 않을 것 같고 이제 지리한 어떤 협상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져요. 빨리 들어가면 안철수 대표가 존재감이 좀 없어지잖아요. 그렇죠. 네. 9437님께서 말투가 우리 최고위원님 이준석 당대표랑 비슷하네요. 그렇습니까? 네, 혹시 정치 롤모델이 이준석 대표인가요? 물어보기도 합니다. 선배랑은 오랫동안 바른정당에서부터 같이 제가 정치를 배워왔고요. 또 제가 후배 정치인으로서 또 당협위원장 생활하면서 궁금한 거나 조언받을 거 있어서는 많이 물어봤던 선배여서요. 네. 잘 본받고 있습니다. 네티나무님께서 최진봉 교수님하고 김용태 최고위원하고도 공통점을 찾으셨어요. 뭡니까? 헤어스타일이 비슷해요. 같은 샵 다니시냐고 물어봅니다. 지금 잘 세우셨어요? 네.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최진봉 교수가 이 평론계에서 가장 또 멋쟁이시거든요. 무슨 말씀을. 네. 감사합니다. 화이티님께서 국민의힘이 사실 좀 불화가요. 조금 걱정되긴 합니다. 85년생 당대표를 얕잡아보는 꼰대들이 물 흐릴까 봐 걱정이에요. 하지만 소식껏 제대로 나가길 바라요. 이렇게 기도해 주시는 분이 있었습니다. 자, 이준석 대표가 대변인을 이렇게 토론 배틀로 뽑겠다고 하는데 이거는 어떻게 진행되는 겁니까? 기존의 대변인은 보통 당대표가 지명을 해서 임명하던 것이 관례였고요. 그 나름대로도 장점이 있겠습니다만 이번엔 대표께서 공정의 관점에서 대변인과 상금 대변인을 좀 토론으로 통해서 이제 선발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토론 어떤 심사위원회가 꾸려지면 토론회를 통해서 남녀노소 누구나 경쟁해서 할 수 있게끔 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나 하고 싶어요 이렇게 좀
좀 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SNS상에서 굉장히 인기가 많은 걸로 알고 있고요.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대표께서 강조하신 것은 기존에 본인께서 워낙 많은 방송을 하고 계셨어가지고 대변인으로 선발되신 분들에 한해서는 본인의 방송을 좀 이렇게 연결해 줄 수 있는 그래서 경제적으로 굉장히 좀 활동할 수 있는 활동비도 많이 주어지려고 하고 있고요. 기존에 정치권에 젊은 세대들이 들어올 수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경제적인 이유도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활동비나 이런 경제적인 이유를 좀 이렇게 기반을 좀 마련해 주시면서 더 많은 젊은 세대가 지원해서 저희가 지지층을 더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토론 배틀 방식 어떻게 보십니까, 교수님? 그러니까 일단 저는 어떤 이유든 간에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그런 걸 이렇게 제안해서 이게 지금 얘기되는 것처럼 공개적으로 모집을 해서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한다고 하면 저는 이거는 흥행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네. 왜냐면 이런 거잖아요. 마치 그냥 TV 프로그램에서 그 공개로 해서 누구든지 와라. 서바이벌 프로그램. 그러면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건 아이디어 차원에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국민의힘이 계속 이슈 선점을 하면서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 자체가 긍정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이디어가 너무 좋다. 왜냐면 그게 계속 이제 언론이 보도할 거예요. 몇 명이 지원했다. 그거 하잖아요. 경쟁률 얼마다. 그리고 이번 첫 번째 토론에서 누가 통과했는데 그중에 가장 눈에 띄는 사람 누구다. 이러면서 계속 언론이 보도를 하지 않겠어요? 그게 결국은 실제적으로 이슈를 선점해 가는데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거다. 그래서 이게 좀 황당하게 느껴지기도 했지만 처음에 들을 때는. 근데 사실 생각해 보니 언론에서 중요하게 다루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됐을 때 국민의힘에 대한 지지도가 또 올라가는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어서 이런 전략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다고 봐요. 저는. 공천 자격 시험을 또 적용하겠다 이런 또 공약도 냈어요. 이준석 대표가. 이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네, 그것이 이제 지금 당내에서도 많은 의견이 있는데요. 대표께서 말씀하시는 게 어떤 자격 시험을 통해서 사람을 걸러내겠다는 것은 아니고요. 공직자로서 최소한의 국민으로서 봉사하는 그 위치에 있는 분들에 한해서 기본적인 소양을 검증하겠다는 것이거든요. 워드는 어떻게 그 정도는 해야지. 그리고 최소한의 지금 저 뒤에 V 이렇게 1, V2 하면 그거 지난번에 있었죠. 그 정도는 좀 알아야지 그런 생각인 거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이거에 대해서 혹시나 또 연령대가 있으신 분들이 따라오지 못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에서 전액 지원을 해서 교육을 통해서 통과할 수 있게끔 만들겠다는 게 취지입니다. 이 작전은 어떻게?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아까하고 좀 달라요. 저는. 그러니까 이 공개로 토론 배틀을 하는 건 저는 긍정적으로 영향을 받을 거라고 보는데 이건 논란이 좀 될 수 있어요. 지금 이제 물론 우리 김 의원 얘기하신 것처럼 그런 방식으로 한다고 해서 어느 정도 보정이 될 수 있겠지만 왜냐하면 이제 워낙 그 지방자치단체의 의원이나 아니면 단체장에 지원하신 분들이 워낙 다양해요. 연령대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소위 하는 학력 수준도 그렇고 이런 게 다양한데 어떤 인류적인 기준을 가지고 평가한다는 게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다. 그리고 어떤 기준으로 할 거냐 하는 문제. 그리고 워드나 이런 게 과연 그럼 정치로서 반드시 가져야 될 기본 소양이냐 하는 문제에서 논란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이거는 시험을 어떻게 볼 거냐 어떤 항목으로 주로 볼 거냐 하는 문제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될 수 있어서 기준을 어떻게 잡는 게 좋을지 저도 지금 아이디어가 없는데 어쨌든 이준석 대표가 말은 꺼냈으니까 할 텐데 이게 상당히 당내에서도 여러 가지 이렇게 분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요소로 작용하지 않을까 우려는 있습니다. 저는 워드 못 차요. 추가적으로 또 말씀드리면 저희 대표께서 아까 토론 배틀 대변인 토론 배틀 말씀하셔서 생각났는데 저희가 대권 주자를 2대2 토론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게 무슨 말이죠? 예를 들면 저희 당에 이제 모두가 이제 대통합이 됐다는 가정 하에서 대권 주자 오늘 어제 하태경 의원님 선언하셨습니다만 이제 예를 들면 하태경 의원님, 유승민 의원님, 원희룡 지사님, 윤석열 총장님, 안철수 대표님 이렇게 들어오시면 각자 편을 나눠가지고 이제 2대2로 팀전으로 토론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윤석열 총장과 만약에 안철수 대표께서 한 팀이 되면 과연 누가 먼저 윤석열 총장님께 혹은 안철수 대표님께 말을 걸고 어떻게 협동을 할 것이냐 이런 것도 되게 대단한 관전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이거 안철수 대표 싫어할 것 같아요. 윤석열 전 총장 아주 싫어합니다. 이런 거. 근데 그럴 것 같아요. 하태경 의원은 좋아할 것 같아요. 근데 국민들께서 이준석 대표 좋아하죠. 그렇죠. 결국 봐주실 것은 협동도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리더십 측면에서. 그러니까 측면에서. 흥행의 포인트는 있는데 이게 이제 문제는 김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방식으로 하는 게 좋은데 저도 좋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동의를 얻어내는 게 어떤 방식으로 하는 이게 이제 논란이 될 수 있다. 흥행으로는 이거는 그 여의도판 강철부대 아닙니까? 일단 야영도 시키세요. 야영도 시키고. 과연 홍준표 대표님과 유승민 의원님 계셨을 때 누가 과연 먼저 말을 걸 것이냐 토론할 때. 그런 것들이 관전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7617님께서 대국민 투표도 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걸 보면 관심은 있을 거예요. 관심이 생길 것 같아요. 관심이 있을 거예요. 저 최고위원님께서 김최고께서
최고위원 회의하는데 이준석 대표도 대표지만 최고위원들 다른 최고위원들이 아주 기센 누나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어떠세요? 뭐 개성이 다들 다양하신데 그렇지만 그분들께서 개성이 다 세죠. 네, 뭐 근데 그분들께서 결국에 원하시는 거는 변화, 혁신, 뭐 당을 개혁하는 데 있어서 다들 동의하고 계시고 네. 또 원칙주의자시거든요. 본인들께서 말씀하시는 거에 있어서 다 합당한 근거가 있으시고 또 결과적으로 저희가 추구하는 방향이 있으면 설득의 과정을 거치면 되는 것이니까 저는 네. 뭐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분위기 좋습니까? 뭐 지금까지 계속 좋습니다. 네. 네. 자, 이준석 대표하고 지금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 사이에 밀당 좀 시작된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이거는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 밀당인데 이거는 어떻게 돼갑니까? 뭐 저는 아직까지는 뭐 제 개인적인 견해로서는 밀당까지는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그럼 뭐 썸이에요? 저희 당이 이제 지도부가 공식적으로 출발한 지 이제 3일 됐고요. 네. 또 윤석열 총장께서도 앞으로 공식적으로 정계 입문 선언을 하셔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뭐 이것을 저희가 이제 지향하는 바는 같다고 보고요. 정권 교체, 대의를 위한 명분을 위해서는 정권 교체라는 것은 같다고 보고요. 다만 저희가 함께 할 수 있는 물리적 시간이나 이런 게 좀 부족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 앞으로 좀 많이 지켜봐 주신다면 좀 뭐 건설적인 것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진봉 교수님? 그러니까 일단 저는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일단 중요한 건 이렇게 생각해요. 저는 전 검찰총 윤석열 검찰총장 입장에서는 본인에게 유리한 환경을 만들어야 되고 지금도 저는 계속 관망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입당이라고 하는 것이 언론에서 많이 이제 대부분의 언론들이 이게 뭐 기정사실화된 것처럼 얘기하지만 저는 아직도 사실 약간 좀 거리를 두고서 관망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보수 언론에서는 6월에 당장 그러니까 입당한 것처럼 얘기하는데 네. 제가 볼 때는 꼭 그런 것 같진 않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일단 본인한테 유리한 환경을 어쨌든 본인은 원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공정을 내세웠기 때문에 어드밴티지를 줄 수가 없어요. 윤석열 총장이 아무리 지지율이 높아도 공정하지 않다고 하는 이슈가 되게 되면 본인이 원래 주장했던 이미지가 완전히 상충되거든요. 그래서 계속 8월까지 들어와야 된다. 공정하게 경쟁해야 한다. 이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게 윤 전 총장과 부딪힐 수 있는 요소는 아직까지 잠재적으로 남아있는 상황이다. 윤 전 총장 입장에서는 국민의힘에 들어가서 본인한테 유리한 환경이 될 거냐 아니면 도리어 본인한테 불리한 환경이 된다고 하면 차라리 제3지대에 있다가 마지막에 단일화 쪽으로 가는 방향으로 잡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입당이 기정사실화됐다고 저는 보진 않고요. 다만 관망하는 자세에서 어떤 것이 좋을지 참모들하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용태 최고가 저 윤석열 측에 조언을 한번 던져보세요. 뭐 제가 감히 뭐 이제 신임 지도부로서 조언을 드린다는 건 좀 말이 안 될 것 같고요. 아니 지금 청년 시대니까 청년이 좀 이끌고 가도 돼요. 아니 어른들이 그렇게 잘했으면 청년들이 필요했겠어요 정치에? 그렇죠? 제가 조언 드릴 입장은 아니고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네, 국민들께서 바라시는 점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국민들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루라도 빨리 저희 당에 입당하셔가지고 공정한 경쟁 속에서 윤석열 총장님께서 가지고 있는 비전이나 이런 공약 같은 것들을 당원들과 국민들께 설득하시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 과정 속에서 저희 당원분들을 설득하신다면 저는 뭐 바람직한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김용태 최고. 민주당이 좀 이준석 효과에 화들짝 놀란 것 같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가지고 대선 기획단에 청년을 넣겠다, 뭐 예능 PD를 영입한다 이런 민주당에서 쏟아지는 청년 얘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본질적인 것을 보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민주당이 지금 대응하는 것은 최근에 이동학 최고위원한테 어떤 발언권 순서를 조정한다고 제가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뭐 대선기획단의 단장에도 뭐 청년을 모시겠다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오늘 말씀하셨던 송영길 대표께서 청년 책임, 청년 그 장관 다 일맥상통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본질을 좀 보지 못하고 이렇게 보여주기식으로 자꾸 하시려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민주당도 지금 열심히 하고 있어요. 이낙연 전 대표 지금 롤게임 막 하고 있고요. 지금 그리고 선글라스 끼고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청년들한테 마음을 얻으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물론 이제 김채우가 얘기하셨듯이 그렇게 야당은 보고 의심의 눈초로 쳐다보고 이제 국민들도 어찌 보면 그런 눈초로 쳐다볼 수 있다고 봐요. 저는 다만 얼마나 진정성 있고 계속 추진해 가느냐의 문제라고 보고요. 일단 출발점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어쨌든 비판이 있든 없든 변화의 출발점이 있어야 되고 오늘 송영길 대표가 얘기한 것도 저는 진정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두 가지 측면인데 오늘 대표 연설하면서는 그런 얘기 할 거라고 기대를 좀 안 했던 게 내로남불, 무능 이 두 가지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당의 대표가 우리 여당이 무능했다.
내로남불이다. 조국을 넘어서 국민의 시간인가요? 뭐 그렇게 얘기했어요. 네. 이런 표현을 했다고 하는 것은 변화하겠다는 의지라고 봐요. 물론 그 변화가 어느 정도 될 건지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출발을 했다고 하는 점은 이준석 어떤 효과 때문에 일정 부분 민주당의 영향을 받았고 민주당은 변화하겠다고 하는 필요성은 분명히 인지하고 있다고 봐요. 물론 이제 지켜봐야 되는 건 분명하지만 저는 이 출발점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의미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대선을 앞두고서 이거 변화하지 않으면요 절대로 승산이 없어요. 예. 변화할 수밖에 없습니다. 7617님께서 확실히 최근 이슈는 국민의힘에서 나와요. 민주당 뭐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뭔가 시도하는 것 같은데 보이지가 않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이 하고 민주당이 좀 따라가는 것처럼. 사실 이번 선거 민주당이 졌거든요. 민주당이 졌어요. 그런데 변화는 국민의힘에서 보이고 있어요. 김용태 최고 막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김영석님께서 윤석열 쪽은 특채를 원하는 것 같은데 아니 지지율이 많으니까 그쪽에서는 나 모셔가라 얘기하겠죠. 6169님 윤석열 저울질 하지만 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별 수 없을 것 같아요. 김용태 최고 윤석열 전 총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그분이 가지고 계셨던 어떤 원칙주의자, 그다음 헌법주의자라고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솔직히 개인적으로 저는 뭐 박근혜 정권과 문재인 정권 모두 다 뭐 검사로서 뭐 똑같은 동일한 잣대를 들이댔다는 점에서는 되게 높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검사로서는 훌륭한데 근데 정치인으로 부족하다는 말인가요? 정치인으로서는 뭐 이제 검증의 과정을 거쳐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 네. 대권 주자로는 열심히 좀 당에 와서 수련을 해야 됩니까? 빨리 오셔서 당원들께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비전을 동의하고 또 당원들의 뭐 이렇게 마음을 살 수 있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가서 당원들의 마음을 살려면 뭘 해야죠? 누구를 잡아야 되나? 구속시켜야 되나요? 그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겠네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준석 대표 말이 저는 맞다고 보는 게 뭐냐면 검증받아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검사로서의 역할과 능력은 어느 정도 검증됐다고 보고 물론 거기에도 찬반 의견이 있습니다. 저는 거기는 얘기하고 싶지 않고요. 근데 정치인으로서는 한 번도 검증해 본 적이 없어요. 그분이 정말 정치인의 능력,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부분에 있어서 국가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지 하는 부분은 검증이 반드시 필요해요. 국민의힘도 해야 된다고 저는 봐요. 네. 그분이 들어오면 그런 과정 거치지 않으면 어떻게 무너질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 철저히 검증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윤 총장이 만약 들어갈 건 빨리 들어가서 검증 받아야 된다. 이렇게 차일피일 미루는 것은 본인한테 절대 도움이 안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죠? 저도 동의합니다. 네. 이슈 티키타카 잠시 후 6시에 저희가 청년 정책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434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현주입니다. 11살 현지와 3살 터울의 오빠는 같은 병을 앓고 있습니다. 선천적으로 통증을 느낄 수 없고 땀도 나지 않는 희귀병. 게다가 경계성 지능장애와 근육이 위축되는 신경장애까지 겹치면서 몸을 제대로 가눌 수조차 없습니다. 이렇게 아이들 걱정만으로도 벅찬 요즘 엄마의 한숨은 또 늘었습니다. 매일 고속도로를 타고 식품 배달을 하는 남편의 백내장이 심해지면서 실명 위기가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가족들의 생계와 아이들의 치료비, 이 막막한 현실을 아슬아슬하게 버티고 있는 현진의 가족들에게 여러분이 힘이 되어주세요. 코로나19 여파로 사례자와 취재팀의 안전을 위해 사연으로 대신 전달합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의 빛이 됩니다. ARS 060-700-1580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해 주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탑스 주식회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ARS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입니다. KBS 58분 날씨.
오늘 날씨 동풍의 영향을 받는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으로 구분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밤 중부와 호남은 맑겠고요. 동쪽은 흐린 가운데 비도 조금 더 내리겠습니다. 경북 산지와 동해안은 저녁까지, 영동 지방은 밤까지 비 오는 곳이 있겠는데 비의 양은 5에서 10mm가량이 되겠습니다. 또한 동해안과 경남 해안 쪽으로도 빗방울이 오늘 조금 더 떨어지겠습니다. 제주도는 지형적인 영향을 받아서 내일 오전까지 5mm 정도의 비가 아주 약하게 내리겠습니다. 6월 들어서 흐린 날이 많은데 이달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남쪽에 비가 잦은 것도 특징인데요. 모레 전국 대부분 지방에서 새벽부터 낮 사이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이후에는 당분간 맑고 더운 날씨가 지속되겠습니다. 오늘 서쪽인 서울 지방은 28.9도까지 올랐습니다. 기온도 동서로 구분되겠습니다. 강릉 21도, 울진은 19도에 머물렀는데요.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19도 등 15도에서 20도 분포, 낮 최고 기온은 서울 대전 25도, 강릉 22, 광주 26도 등으로 오늘보다 전반적으로 기온이 낮겠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동풍의 영향으로 강원 산지에는 가시거리 200m 이하의 짙은 안개가 끼겠고요. 동해안 쪽으로도 안개 짙겠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27.5도입니다. KBS 58분 날씨 강혜종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 주진우 라이브. 그냥 그렇다고요. 주진우 라이브 함께하고 계십니다. 라디오 정보센터 다녀오겠습니다. 조진주 씨. 스페인을 국빈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한 스페인 그린 디지털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해 양국이 함께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하기 위해서는 저탄소 경제협력, 디지털 경제협력, 제3국 시장 진출 협력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오늘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과의 회동 후 여야정 협의체 참석 범위 등을 정하는 문제와 관련해 이 수석과 의견을 나눴다면서 청와대 쪽에 편하게 형식과 참석 인원을 조정하라고 했다고 밝혔습니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내일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합니다. 출마 선언식에는 이낙연, 김두관, 이광재 등 당내 대권 주자들도 대거 참석할 예정입니다. 정 전 총리는 강한 대한민국 경제 대통령을 슬로건으로 실물 경제 전문성을 앞세운 비전을 제시할 방침입니다. 여순사건 희생자의 명예회복과 진상규명을 담은 여순사건 특별법안이 오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 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2001년부터 번번이 자동 폐기됐던 여순사건 특별법이 21대 국회에서 제정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4.7 재보궐선거 당일 당직자에게 폭언과 발길질을 해 무리를 빚고 국민의힘을 탈당한 송원석 의원이 복당을 신청했습니다. 지나치게 빠른 복당 신청이라는 비판 속에 당시 제명을 요구했던 당직자들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어 의사결정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였습니다. 이슈 티키타카 최진봉 교수님 그리고 김용태 최고위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빠방님이시구나. 윤석열 엑셀 못해서 입당 탈락. 입당은 엑셀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저는 엑셀도 못합니다. 네. 8019님께서 역지사지입니다. 국민의힘은 영선 의원 당대표, 검사 출신 대통령 후보에 대해서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역사와 대화해야 합니다. 그래도 적폐청산, 검찰개혁, 언론개혁 180석의 의미를 깨달아야 합니다. 망각하지 마세요. 이런 기회가 다시 오지 않습니다. 어쨌거나 지금 민주당이 좀 분발하기를 바라는 분인 것 같습니다. 1856님께서는 국민의힘 발전하는 모습이에요. 쇼가 되지 않으려면 국회의원 부동산 전수조사 먼저 실천해 주세요. 얘기하는데 김용태 최고위원 이거 부동산 전수조사 빨리 하지 왜 미적거리고 시간을 끄는 거 보면 좀 마음에 안 들죠?
뭐 저희는 하고 싶어가지고 하고 싶은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래요? 감사원에 제출했지만 감사원에서 뭐 서류가 미비로 인해서 아니 법으로 안 된대요. 그래서 저희는 뭐 오늘도 말씀드렸지만 언제든지 저희는 빨리 준비하고 있고요. 그래서 최대한 빠른 게 권익위라고 생각해가지고 지금 최대한 빠르게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권익위에 동의서를 제출 안 했대요. 네, 그래가지고 뭐 최대한 저희는 어쨌든 입장은 전수조사 하겠다는 입장이니까요. 김용태 최고는 막 하고 싶은데 다른 당에서 거기에 대해서도 뭐 소신의 목소리 계속해서 저 하고 있어요. 내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태 최고위원님. 예. 제가 처음 나와서 계속 이름을 불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용태가 2명이어가지고 저희 당에. 네. 그렇죠. 2030 청년들이 정치권에 가장 원하는 게 뭡니까? 당연히 공정한 경쟁을 원하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뭐 2030 세대가 가장 분노했던 건 이 정권의 내로남불 아까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조국 사태나 뭐 LH 사태로 인해서 느끼는 뭐 586 운동권 세력들이 본인들의 어떤 부와 권력을 세습하고 자녀들한테까지 세습되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 불공정하다고 느끼고 있잖아요. 586 운동권 세력들 돈 없어요. 그래서 물려줄 것도 별로 없어. 내 아는 선배들 다 가난해요. 밥도 내가 사요. 그런 것들이 이제 자녀들한테 세습되는 것에 대해서 분노가 저는 폭발했다고 생각하고요. 예. 거기에 있어서 2030들은 모든 전 분야에 있어서 공정한 경쟁을 좀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예. 민주당이 예. 청년한테 청년 정책 뭔 잘했다, 뭐는 못했다 이런 거 있습니까? 저는 민주당의 잘하는 정치인으로 청년 정치인으로 박성민 전 최고를 꼽고 싶거든요. 네. 박성민 전 최고 같은 경우는 항상 민주당에서 보면은 어떤 자성의 목소리도 나름대로 냈던 것 같고요. 예. 객관적으로 당을 평가하려고 했던 것 되게 높게 사고 싶습니다. 다만 좀 안타까운 거는 보통 국민들께서 바라시는 청년 정치라고 하면 소신과 패기를 가지고 뭐 목소리를 내는 걸 원하시잖아요. 근데 지금 민주당의 어떤 청년 정치인들이라고 하면 좀 그런 것들이 부족하지 않았나. 기득권에 편승해가지고 정권을 옹호하기 위한. 김남국 패기 아주 좋은데요. 목소리 아주 높여요. 데시벨도 높아요. 그 친구는. 그러니까 정권을 옹호하기 위한 뭐 조국 사태 때도 좀 이렇게 비판의 목소리보다는 국민을 대변하기보다는 약간 정권을 대변하지 않았나. 그런 점이 좀 아쉽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청년 정치, 청년 정책 계속 얘기합니다. 그런데 지금 정치권에서 잘 보고 있습니까? 뭐는 빠진 게 있습니까? 교수님? 그러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청년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그냥 이제 우리가 잘못 오해하면 이런 게 있어요. 청년들한테 뭔가 지원해 주는 건 뭘 그것도 중요하죠. 예컨대 뭐 주택이라든지 또 결혼할 수 있도록 배경을 한다든지 뭐 일자리를 주는 이거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네. 그걸로 만족되는 거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청년들이 원하는 것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공정하고 객관적이고 그다음에 모든 사람에게 기회가 다 갈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원하는 건데 그런 부분들이 좀 배제된 상태에서 경제적인 어떤 것들을 지원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그것도 하되 함께 우리 사회가 공정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들이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부분이 약간 불균형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서 어쨌든 청년들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있었지만 그와 함께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것에 대한 국민적 어떤 만족도 이런 부분이 부족한 부분은 이제 다시 바로잡아야 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민주당의 청년 정책이 청년들한테 공감을 못 얻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예, 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역사적으로 청년 정책이 가장 부족했던 당이 국민의힘 쪽이었어요. 그 점도 인정하겠습니다. 네. 네네. 자, 국민의힘의 청년 정책 어떻게 가겠다. 이 청년 정치인 김용태는 어떤 쪽에 강조해서 당을 이끌고 가겠다. 저는 계속 강조하고 싶은 점은 제가 바라볼 수 있는 건 국민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뭐 다소 지금 당을 위해서 쓴소리를 하거나 소신의 목소리를 내면서 좀 불편해 보일 수도 있고 이것이 제 정치 생명을 쉽게 끊어버릴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하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길게 본다면 결국 국민 편에 서서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국민의 목소리 대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용태 의원은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려고 하는데 선배 정치인들 이렇게 보면 국민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나중에 보면 배지를 위해서 막 계속 그러잖아요. 그렇지만 뭐 그런 분도 계시죠. 예. 그죠. 자, 김용태 의원은 안 그런다고 합니다. 자, 김용태 의원이 자, 국민의힘에서 어떤 목소리를 내면 국민의힘이 더 좀 앞으로 나갈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준석 효과라고 하는 건 이준석 대표가 쇄신을 얘기하고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려고 하잖아요. 또 이렇게 청년 최고위원처럼 새로운 정치를 하려는 의지를 갖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은 지금은 상징적으로 그게
전체적으로 이미지를 끌어올리는 중요한 요소를 작용한다고 봐요. 근데 네. 저는 지금 주진우 기자도 잠깐 언급했지만 밑에 가라앉아 있는 소위 이제 기득권 정치인들 국민의힘도 많이 있잖아요. 그건 뭐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 목소리가 과연 함께 나올 수 있느냐의 문제라고 저는 봐요. 그게 언젠가 폭발할 수 있는 위험성은 늘 잠재해 있는데 과연 그분들까지도 지금 이준석 대표나 아니면 이제 다른 청년 최고위원이나 젊은 층들이 얘기하고 있는 쇄신의 문제에 함께 갈 거냐 하는 부분을 지켜봐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공감대 형성이 저는 중요하다고. 그래서 이준석 대표가 얼마나 정치력을 발휘해서 그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묶어서 본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쇄신의 방향을 끌고 나갈 거냐. 이게 이제 저는 관건이라고 보기 때문에 중요한 건 지금 이제 뭐 얼마 되지 않았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정치력이 요구되는 상황이 될 거예요. 논란이 되면 그 이슈를 어떻게 잘 이렇게 조절하면서 갈 거냐. 이게 이제 이준석 대표가 맞이할 이제 정치력의 시험대라고 보여지는데 그 시험대에서 잘 조절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나는 생각이 듭니다. 청년 정치는 계속 정의당에서 외치던 정책들이 많았었는데요. 요새는 좀 크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죠? 정치권에 들어와서 정의당의 지금 청년 정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뭐 나름대로 정의당에서도 목소리는 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뭐 최근에 청년 정의당이라고 해서 강민진 대표가 뭐 출범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뭐 목소리 내는 걸로 알고 있고 뭐 거기에서 대해서 저희도 협치할 건 협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류호정 의원의 타투 이렇게 보라색 타투 이게 드레스 입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오늘 뭐 있었던 제가 아직 확인을 못해서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지금 있는 일이어가지고요. 네. 타투를 합법화하라 이렇게 외치고 있어서요. 네. 김용태 최고위원님, 최고위원회의가 월요일, 목요일 있죠. 예, 내일 있습니다. 내일은 어떤 그 주제를 가지고 회의를 저희가 하게 오늘 됩니까? 사무총장 인선에 대해서 아마 의결을 할 것 같습니다. 오늘 한기호 사무총장, 그다음에 정책위의장의 김도읍 의원이 이제 임명되셔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합의하고 협의하는 상황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부분은 그 대표하고 최고위원들이 다 이렇게 상의를 해서 이렇게 뽑은 겁니까?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토론 배틀 일정은 어떻게 됩니까? 토론 배틀 일정은 다음 주부터 저희가 공고가 시작되는 걸로 있습니다. 네. 일정을 물어보기 시작하는 걸 보면 사람들이 관심이 있는 거예요. 쟤네들 뭐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 국민의힘에서 예전에도 위기가 오면은요 청년들을 불러다 놓고 그걸 가지고 쇄신했다 이렇게 외치기는 했었어요. 10여 년 전에 10년 전이었죠. 이준석 최고가 20대인데 공원의 대상으로 삼았죠. 그렇죠. 그랬었죠. 이번엔 좀 달라야 되겠죠. 뭐 대표부터 청년이니까요. 뭐 다를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요? 대표가 청년이어서 다르진 않고 본인께서 꾸준히 생각했던 바가 있어서 뭐 느낀 바가 있으니까 당연히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김용태 국민의힘 최고위원 앞으로 어떤 정치적 행보를 보일지 기대가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는 뭐 그런 자세로 늘 변하지 않고 갔으면 좋겠어요. 네. 왜냐하면 정치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부딪히는 문제가 있고 그러다 보면 또 본인의 이해관계라든지 아니면 뭐 국회의원 출마 이런 것까지 고려하다 보면 상당히 어려운 일을 겪을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네. 그때도 변함없이 같은 자세를 취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중간에 있는 앞에 있는 걸 얻으려고 하다 보면 결국은 그게 장기적 관점에서는 별로 도움이 안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냥 조언을 드린다면 지금의 자세를 계속 유지하는 게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병민 전 비대위원이 있지 않습니까? 이분이 이준석 대표보다 먼저 나갈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국민의힘에서는 많았어요. 먼저 나간다는 게 뭐 아니 그 이분은 당내에서 좀 그렇습니까? 뭐 저는 뭐 잘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왜냐하면 뭐 이준석 대표도 충분히 오랜 기간 저희 당과 함께했던 선배이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예. 이슈 티키타카 마무리하겠습니다. 최진봉 교수님 그리고 김용태 최고위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치 피로, 사건 사고